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흐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이른바 우리나라 선수들 혹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우리나라 스타들이나 배우들이 해외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것들을 막 환호하면 소위 국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해준다. 이런 키워드들이 좀 오늘 있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요? 첫 번째 분야가 스포츠인데요. 주요 키워드는 해트트릭입니다. 손흥민 선수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임팩트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수준이냐? 이제 최근에 해트트릭을 이제 폭발을 시켰죠. 이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제 토트넘이 이겼는데 거기서 3골을 넣은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리그 17호 골이 됐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한 시즌 최다골 타이이자 득점 2위. 그런데 이제 1위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20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그냥 필드골로만 치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매해 오히려 시즌 발전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현재 감탄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불과 한 달 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그리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에서 무득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언론과 팬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부진에 빠진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해야 된다.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웨스트햄전을 나왔었단 말이에요. 웨스트햄전에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바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믿음에 바로 보답했는데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 2골을 넣고 나서 바로 이제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하면 또 떠오르는 쉿 세레머니 있잖아요. 이제 내가 실력으로 보여줬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뉴캐슬전에서 1골 1어시스트 그리고 최근 아스톤 빌라전 해트트릭으로 3경기에서 6골을 연속으로 계속 폭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누적으로 해서 225경기에 87골을 넣었어요. 근데 87골이면 계산을 해봤더니 2.58경기당 한 골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역사가 되고 있다.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87골을 넣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 레전드함 또 베르캄프 선수가 있습니다. 베르캄프 선수가 이제 베르캄프 선수의 수치에 이제 똑같이 온 거예요. 근데 베르캄프 선수가 87골 맞는데 315경기가 걸렸다는데 손흥민 선수는 90경기를 이제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페이스라면 다음 시즌에 100골 가는 것이 아니냐. 100골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비에 지루 같은 이제 유명한 선수와의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압도적인 기량의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극찬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떤 최고의 팀도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으려는 게 오히려 놀랍다. 손흥민은 최근 몇 년간 가장 꾸준한 공격수 중에 하나다라고 BBC에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골 못 넣으면은 아주 야박하다고 생각할 만큼 평가가 박하게 나오다가 골 좀 이렇게 넣으면 막 극찬하고 이러는 것 같은 건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 다른 스포츠 그럼 어느 분야예요? 스포츠 분야 최근에 또 야구 분야의 언급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주는 고교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게 됐어요. 이제 지난 11일 인천의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야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울 장충고와 천안 북일고가 결승을 했습니다. 근데 천안 북일고가 8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재밌는 게 천안의 북일고에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팀이 좀 정체를 겪다가 다시 10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2002년에도 우승을 했고요. 2012년에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2021년에 고교야구 북일고가 고교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장충고를 꺾고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충고를 또 꺾고 우승을 한 것이고요. 역전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감독이
원래 이제 그 한화에서 상당히 레전드로 있었던 이상군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이상군 감독께서 2020년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침체기를 겪던 북일고를 다시 일으켜서 첫 대에서부터 우승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등학교 혹은 또 이제 아마추어 경기에 대한 투자들 역시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2년 전이었나요? 강릉고등학교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야구 우승했다고 막 프랭카드 걸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북일고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또 어느 차례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2위 주자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자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 나왔고요. 산림청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였는데 좀 안타깝죠. 하도 산불 사고가 많으니까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산림청이 주 키워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서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면적의 50배인 산림 40헥타르 정도가 불타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서산뿐만 아니라 강원 정선군에서 산불이 또 이제 났었고 또 경북 군위에서 산불 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축구장 486개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봄철에 지금 이제 화재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 지금 비가 조금 뿌리고 그러던데 조금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는 사회 분야고요. 사건 사고 분야 그리고 법조 분야의 키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교토 1호였고요. 대만 해역에서 실종된 예인선이 교토 1호에 한국인 선원 시선 항구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총 4명의 한국인 선원 시신이 수습되면서 분석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7일 이제 오전 대만 서쪽 해상에서 조낭 사고를 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행방을 못 찾으니까 침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한국인 선원 6명 중에 4명의 이제 선원의 시신이 수습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사회 분야 또 하나의 키워드가 법조 분야에서 나오는 이제 앞서서도 봤던 검수완박이라는 키워드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슈가 계속 뭐 정치권 뉴스 뜨겁게 달구면서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찬성과 반대가 계속 팽팽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떤 쪽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여전히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러한 SNS 상에서의 논의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사회 주제는 뭐죠? 4위는요, 문화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절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서 다양한 콘서트 그리고 행사, 연극 공연이 시작되고 있고 새 앨범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가수들, 뭐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콘서트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역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문화 분야의 단골 손님인 BT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공연할 때 공연장이 몇만 명이더라.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데 거기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체가 그냥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리의 전광판에요. 보라해가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보라해라는 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보라색에 대한 건데 보라라는 이제 색깔과 라스베가스가 합쳐진 보라해가스라는 키워드로 도배가 됐고 3대 분수쇼 중에 하나인 벨라지오 분수쇼의 그 분수쇼가 BTS 노래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전체가 아예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BTS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4회 콘서트가 한 번에 6만 5천석 규모인데 4번 다 이제 매진이 됐고 거기서 이제 2번이 진행이 됐고 많은 공연을 보려고 관람객들이 호텔에 오니까 11개의 라스베가스 호텔이 BTS 테마 객실을 준비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던 벨라지오 분수쇼 같은 경우에도 이런 BTS 노래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K푸드 중에 호텔 식당에서요. 고급 호텔 식당에서 일명 BTS 메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이 즐겨 먹는 한식 코스. 그래서 뭐 에피타이저로 비빔국수 나오고 메인 요리 김치볶음밥, 갈비찜, 한국식 치킨 나오고 후식으로 미국에서 붕어빵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빙수 붕어빵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BTS가 한 팀의 어떤 가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화 현상. 그래서 마치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갈 정도로 라스베가스 전체가 지금 2주 동안 BTS에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소식 들으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코로나 상황 빨리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서울에서도 한번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광주 우리 전국 투어를 한번 해주면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가 더 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서 지금처럼 그 공연을 하는 도시 자체를 이렇게 꾸미는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라스베가스부터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분야별 뉴스는 거의 나올 만한 게 다 나온 것 같은데 5위 주제는 뭐예요? 5위 주제가 오늘 좀 흥미로운 분야인데 산업 분야고요. 핵심 키워드는 리튬입니다. 리튬이 2년 새에 무려 12배나 가격이 뛰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 회사 그리고 그 외에 소재 양강 업체들의 원재료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광물값이 폭등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 리튬에 대한 워낙 권한이 세고 그리고 이 리튬 자체는 아예 그 기본 단위가 이제 중국의 돈인 위엔 원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달러 기준이 아니라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이나 위안화가 중심일 정도로 중국에서의 채굴량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독점량이 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좀 쓰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아예 일론 머스크 그 전기 자동차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CEO잖아요. 지난 11일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이다라고 이제 실제로 워딩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비용의 해소가 안 된다면 테슬라가 직접 대규모 채굴 및 정제 리튬에 뛰어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주변이나 캐나다 주변에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리튬 광산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이 리튬이라는 게 뜨거워지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자동차 가격이 자꾸 뛴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차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강원도 산지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비가